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기업그룹 형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제품 생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가, 중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가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증대할 것이며, 유연 전문화가 요구되는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연 전문화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체의 숙련 형성 체계를 가진 중소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있는 산업을 정부가 중점 지원함으로써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기업은 두 가지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없고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잔여 영역에서 주로 존재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둘째는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가 있어서 정부 중점 지원 산업으로 선정되어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산업의 하청 계열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부품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화와 계열화 정책들을 실시하였는데 정책의 방향은 시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 산업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은 KD 부품을 도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국산화를 추진하여 5년 후에는 완전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육성 방향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하청 계열로 부품업체를 키우는 방법과 표준화된 제품을 양산하는 전문 부품업체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당시에는 전자를 수직적 계열화로, 후자를 수평적 계열화로 불렀습니다. 수평적 계열화는 계열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는 전문 부품업체를 육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완성차 업체가 부품업체를 지도할 능력이 없고 부품업체의 수출 역량이 더 강했기 때문에 상공부는 후자, 즉 수평적 계열화를 중심으로 부품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969년 자동차 공업 육성 기본 계획과 1974년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이 수평적 계열화를 부품업체 육성 방안으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식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부품업체는 수입 부품에 비해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게 수평적 계열화란 전문 부품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국산화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완성차 업체에게 전문 부품업체의 부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 부품업체의 보호정책이 전문 부품업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보호의 실익이 있겠지만 그와 같은 실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고유 모델과 양산 체계를 갖춘 완성차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 육성 방안은 변화되었습니다. 1978년부터는 수직적 계열화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에서도 완성차 업체가 기술 지도와 지원을 하는 하청 계열화된 중소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와 하청 계열화된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일본과 같은 기업 간의 신뢰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1974년부터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계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과 기업 간의 계열화 조성을 촉진하고 토급 거래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본업에 의한 상호 이익의 증진과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산업정책의 중점은 중소기업 육성에 맞추어지게 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계열화 정책은 발전하였습니다. 이 속에서 완성차 업체와 하청 계열화된 중소기업의 관계에서의 공정성은 정부가 개입하여 구현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도 기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제도적 체계 속에서 대기업에 의해 지도되고 지원되는 하청 계열화된 중소기업들이 발전하였지만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임금의 대분기도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은 고임금, 중소기업은 저임금이라는 기업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저임금 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중소기업은 취업 기피의 대상이 되어갔으며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유연 전문화 방식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 내 숙련 형성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되어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고도 성장기 이래 중소기업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야기한 누적된 효과의 산물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 성장기 이래 정비해온 중소기업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 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